한한령 해제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한국 문화계에서는 오랜 숙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전문가들은 한한령 해제,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왜 한한령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중국의 사회 통제 구조 속에 깊게 뿌리내린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이후 중국이 사실상 내린 비공식 보복 조치였습니다. 드라마, 예능, 음악, 영화, 광고까지 한국 콘텐츠의 수입과 노출이 줄줄이 막혔죠. 중국 방송에서 K-드라마가 사라지고 한류 스타의 광고도 금지됐습니다. 공식 문서로는 금지라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 효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엔 사드 보복으로 인한 일시적 조치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한령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한령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 계기는 2021년이었습니다. 한국의 프로듀스 101을 모방한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청춘 유닛3에서 팬들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 우유를 대량 구매해 QR코드만 찍고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려 27만 병의 우유가 버려졌죠. 이 사건은 중국 당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팬덤이 기업을 움직이고 기업이 여론을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중국은 팬덤 문화를 사회 불안 요소로 규정하고 강력한 통제에 들어갑니다. 연예인 인기 순위 금지, 팬클럽 모금, 투표 활동 금지, 댓글 순위 조작 금지, 연예인 소속사의 팬 관리 책임 부여. 즉, 한류 금지는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중국 내 대중 통제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도 한한령이 자동으로 해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원론적인 덕담 수준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즉, 외교적 예의로 주고받은 인사말을 언론과 여론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조급한 기대감이 한중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한령 해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의 문화 통제 메커니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을 잘했으니 풀린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던 한류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K 콘텐츠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한한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교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간접 유통, 합작 제작보다는 기술 포맷 교류, 중국 내 청년층과의 디지털 교류 강화 같은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는 단순한 한중 관계 개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중국이 스스로 정한 사회 통제의 규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대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한령의 그늘을 넘어 진짜 문화교류의 길을 다시 여는 것. 그게 바로 한국 콘텐츠의 다음 단계 아닐까요?